일단 지위승계 신고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양도인 갑이 뭐 패스트푸드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택시 운전사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영업을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제 배웠던 신고를 해야 되고, 행정청에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갑이 본인의 이제 영업을 을에게 넘겨주는 거를 영업을 양도 양수한다고 하는데, 뭐 상법에서 배웠던 뭐 영업 양도 이런 걸 떠올리셔도 되고, 하여튼 그런 걸 한 다음에 이제 을도 내가 갑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양수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했다라는 거를 국가에 알려야 되잖아요. 국가나 지자체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지위 승계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양도인, 양수인이 있을 때 이 부분을 국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승계 신고라고 보면 되는데, 법률에서는 이 지위 승계 신고의 의미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도인의 지위를 취소하는 거고, 더 이상 이제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니까 그 양수인의 지위를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위가 취소된다는 거는 이제 뭐 본인의 의사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지위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권익이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고에서 이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리 의무가 있냐 없냐, 수리를 요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게 논의가 됐었는데, 법원은 이제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관계 변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최초에 이제 양도인이 영업 신고를 할 때 그게 설령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위 승계가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목적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다. 즉 행정청에게 수리 의무가 인정이 되고, 수리 의무가 인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이제 행정청이 수리를 안 해주면은 양수인이 이제 왜 수리를 안 해주냐, 그 수리 안 해준 거, 거부한 거 취소해라 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별 논점으로 나오는 게, 양도인이 양도를 이때 하고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을 하였, 그 경우에 제재 사유가 있었다. 양도인이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가지고 영업양도 하였지만 아직 신고하기 전에 양도인이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 동안 뭐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게 내려졌다 했을 때 이 처분을 승계하느냐, 이제 그 승계를 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승계를 하게 된다면 영업 양수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양수한 거는 맞지만 아직 신고 시 전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지금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곧 이제 영업 지위를 승계할 양수인이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냐, 이런 논점이 있는데, 뭐 대물적 허가다 아니다 뭐 이런 논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양도인이 이제 양도한 후에 제재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양수인이 승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업 양수인이 이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 선이다, 이런 경우에는 뭐 안 된다, 이런 예외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제 이거를 신고해가지고 수리가 되면은 양수인이 이 영업을 해가지고 벌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수인에게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승계 같은 경우에는 왜 승계하는지 좀 의문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양도인이 제재 사유가 생긴 다음에 바로 양수인에게 넘겨가지고 제재 사유를 탈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승계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잘못을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정도로 틀만 잡고 한번 책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건데요. 책 같은 경우에는 38쪽 23번 쟁점 지위승계 신고를 펼쳐주시면 되고, 로마자 1번에 신고 및 수리의 법적 성격에서는 문제점, 양업양도 시 이제 양수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의 성질이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양도 대상이 된 영업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는 허가 신청,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영업양도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업의 영업양도에서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법원처럼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변경하는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영업신고를 할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거였으면은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도 수리를 따로 요할 필요가 없다. 수리를 요하는 것이었다면은 그때도 수리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초에 이 갑이 양도인이 받았던 신고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그냥 똑같이 판단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학설의 입장인 거고요. 법원의 입장의 경우에는 3. 판례에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 간청의 행위는 그 아래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한 것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 그래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법률 효과의 변경,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법률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 채권 채무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객관식 문제로 나왔었다. 변시 의시험 2021년에 8모랑 이제 신무에서 나왔었다는 걸 우리가 간단히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로마자 2번에 지위승계 신고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이 부분 수리를 해야 되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없다. 그래서 수리 의무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로마자 2번에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옆에는 거부할 수 없으니까 X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볼 때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로마자 2가 다시 나왔죠. 로마자 3으로 고치겠습니다.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인데, 이건 저희가 행정절차법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국가가 여러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신경 쓸 수 있는 방법은 절차를 공정하게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된다. 일단 이렇게만 해두시고, 저희가 이제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에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을 배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로마자 4번에 이제 사업의 양도 행위가 있고 지위승계 신고 전에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 시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를 다툴 수 있냐 해가지고 이 경우에 취소를 다툴 수 있냐 했을 때 문장을 한번 읽어보죠. 상민법령이 법률이 수허가자, 허가 받은 사람의 명의 변경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 지위승계 신고랑 같은 거죠. 명의를 바꾸는 거잖아요. 양도인 명에서 양수인 명의로. 수허가자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있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있다는 거는 애초에 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명의 변경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게 하는 거니까요.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다. 산림법령에 의해서 보여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애초에 얘는 법률적으로 보호받는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보호하면 뭐 할 수 있다? 소송할 수 있다. 어제 이제 반사적 이익이랑 그 구별하면서 무슨 차이가 있다? 사실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 있다.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런 문제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면 양수인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된다 라고 해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국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거고, 로마자 4번의 제목에도 마지막 끝에 보면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죠. 여기에 일단은 동그라미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일단은 양도시, 신고시, 세제사유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양도시랑 신고시 사이에 이제 제재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9쪽에 가서 로마자 5번인데 사업의 양도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양도인이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협의의 소액이 있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제 양도를 했는데 무효인 거예요. 무효. 그러면은 수리도 무효에 해당할 수가 있냐?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겠죠. 왜냐면은 양도인이 이제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게 되는 거는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영업을 넘겨서 그런 건데 넘긴 것 자체가 무효면 승계 신고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자체도 뭔가 문제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판례는 사업의 양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구해라. 수리도 뭐 수리가 무효이다. 뭐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은 어쨌든 무효 확인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로마자 5번의 제목 오른쪽에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마자 6번에 제재 사유의 승계 파트가 있는데 제재 사유의 승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점에서 첫 번째 줄에 없는 이라고 있죠. 명문의 규정이 없는 끝쪽에 보시면은 그 없는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지위 승계 말고 이제 제재 사유도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데 제재 사유의 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뭐 양수인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면 양수인이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이제 제재 받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결론 먼저 보겠습니다. 판례 동그라미 1의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영업 허가가 대물적 허가이고 제재 처분이 대물적 처분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양도전에 존재하는 제재 사유를 이유로 이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해가지고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물적 허가라는 거는 영업 허가를 할 때 그 뭐 예를 들어 노래방 영업이다. 그러면은 이 노래방이라는 사물, 뭐 사건, 물건에 대해서 허가를 한다.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를 대인적 처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뭐 제재 처분 같은 경우에도 대물적 처분이니까 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일단은 승계가 된다라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해가지고 판례 옆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볼 때 결론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 문제 같은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판시상 뒤쪽을 보시면은 모의고사에서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었는데 사법시험 2015년에 사령으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사령으로 한번 나왔던 것이다. 네,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두고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선의인 경우에는 이제 재량권을 일단부터 위법할 수 있다. 안 된다. 학설은 뭐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해도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왜 양도인이 잘못했는데 양수인이 처분을 받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설, 그러면 안 된다는 부정설이 있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법을 회피하려고 양도를 해버리고 지위승계 신고를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긍정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물적인 경우에는 절충설의 입장은 뭐냐면은 대물적인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노래방 자체에 대한 경우에는 이제 승계가 안 되지만은 승계가 되지만은 만약 그 양도인이 뭔가 잘못한 인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승계가 안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대법원은 긍정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학설이나 판례 중에 어떤 게 옳다. 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 제재 사유의 승계 같은 경우에는 16년, 17년에만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위승계 신고까지 해가지고 챕터 1이 끝났다.